가죽 소파 고르기 이 영상 하나면 끝! 1탄! 안녕하세요, 스타레아카사 김영국입니다. 가죽 소파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어떤 가죽으로 소파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일 텐데요. 사실 일반인들이 가죽을 제대로 판별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죽이란 건 천연 소재인데다가 여러 과정의 가공을 거치고 표면에 도장 처리까지 하기 때문에 가죽 전문가라 하더라도 가죽을 제대로 판별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판매원들의 말만 믿고 소파를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전문가인 일반인들도 좋은 가죽을 판별할 수 있는 확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저희 사이트의 자료인데요. 가죽 소파를 판매하는 브랜드들의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비슷한 표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생소한 단어들이 많죠? 애닐린이 가장 좋고 스플리트가 가장 안 좋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애닐린이니 피그먼트니 하는 건 가죽에 색을 입히는 방식을 말하는 거지 가죽의 등급을 절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애닐린의 사전적인 의미를 네이놈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애닐린은 사전적인 의미로 염료라고 나오죠. 발음이 좀 힘드네요. 염료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피그먼트도 네이놈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피그먼트는 사전적인 의미로 안료라고 나옵니다. 그럼 염료와 안료의 차이점은 뭐냐? 염료는 쉽게 말해서 염색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은 여러 가지 색으로 염색을 거치게 되는데요. 원단에 색이 배어들게 만드는 게 염료, 즉 애닐린 염색인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손톱에 봉숭아 물들이는 거 다들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손톱에 물이 배어듭니다. 그게 바로 염료로 염색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료는 뭘까요? 안료, 즉 피그먼트는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는 형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염색을 하는 게 아니라 칠을 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도장 방식만으로 가죽의 등급을 나눈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파 브랜드들이 도장 방식으로 가죽의 등급을 매기곤 하는데요. 이 새끼가 사람 놀리나 싶기도 하고 지금 그렇죠? 점점 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해야 됩니다. 도장 방식으로 등급을 나누기 이전에 실제로 훨씬 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가죽의 부위를 사용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죽의 부위별 등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원피, 즉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의 생가죽에 최소한의 가공만 한 가죽을 풀그레인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죽의 거의 모든 부분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풀그레인에서 피부를 살짝 갈아내고 아래쪽에 있는 코리움을 분할하고 난 상층의 좋은 부위만 사용하는 가죽 부위를 탑그레인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줄여서 TG라고 부르기도 하고 면피라고도 하고요, 외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탑그레인을 분할하고 난 나머지 부분을 스플리트 가죽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독고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내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플리트의 사진적인 의미 자체가 분할하다, 나누다 이런 뜻이죠. 먼저 말씀드린 풀그레인은 가공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피 자체에 상처라든지 벌레 물린 자국 같은 게 거의 없는 아주 좋은 상태의 원피가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싸고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국내산 소파들 중에 통가죽이란 말을 주로 쓰는데요. 통가죽과 풀그레인은 같은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가공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좋은 상태의 원피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표피 부분을 아주 얇게 샌딩을 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탑그레인입니다. 그런데 이 탑그레인도 상태가 아주 좋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가공을 거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름을 유지하지만 상처가 많았거나 피부의 조직이 균일하지 못한 경우에는 표피를 좀 더 두껍게 갈아내게 됩니다. 이때는 가죽 패턴이 있는 판을 가죽 위에 덮고 프레스로 고열 고압으로 주름을 찍어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탑그레인도 여러 가지 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가죽의 부위별 등급은 대충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플리트 가죽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까지는 가죽의 부위별로 나눌 수 있는 등급을 알려드렸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원피의 원산지 및 생산 국가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유럽산 원피가 가장 좋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고가대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다수의 분들께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한국에 유통되는 대다수의 가죽은 남미산, 중국산, 국산입니다. 솔직히 다 고만고만한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야 드디어 도장 방법에 따른 등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닐린 가죽이란 건 말 그대로 애닐린 염료로 염색을 한 가죽이란 말입니다. 아주 좋은 상태의 가죽이라면 당연히 피부를 숨기지 않는 애닐린 염색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풀그레인 가죽에 염료 처리만 해놓은 걸 애닐린 가죽이라고들 하고 대체로 가장 높은 등급의 가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좀 가시나요? 애닐린 가죽이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좋은 원피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애닐린 염료로 색을 입힌 가죽을 가장 높은 등급으로 표기하는 거죠. 애닐린 염색을 한 가죽은 천연 소가죽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통기성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습기나 오염에 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럼 세미 애닐린은 뭐냐? 세미 애닐린은 보통 탑그레인 중에서도 원피가 다소 좋은 가죽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애닐린 염색을 한 후 표면에 코팅 처리를 해서 애닐린 가죽의 단점인 관리의 어려움을 보완한 실생활에 사용하기 좋은 가죽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닐린 또는 세미 애닐린 방식으로 염색한 가죽으로 만든 소파는 부위별로 주름이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천연 원목이 부위별로 무늬가 다른 것과 같은 이치죠. 주로 탑그레인 가죽을 사용하기 때문에 애닐린 가죽 다음으로 세미 애닐린 가죽이 좋다라는 등급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피그먼트 가죽이라는 것 또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안료, 즉 피그먼트 도장을 한 가죽입니다. 애닐린은 염료로 염색을 했다면 피그먼트는 안료로 칠을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럼 피그먼트 도장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원피의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표면을 갈아내고 매니큐어를 바르듯이 두껍게 도장을 입히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본연의 주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름을 인위적으로 찍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파를 보셨을 때 모든 부위에 주름이 동일하다. 그러면 피그먼트 가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열 고압으로 누르다 보니 가죽은 상대적으로 뻣뻣해지고 딱딱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 세미 애닐린에 비해서 다소 낮은 등급으로 표기가 될 뿐이지 단순히 애닐린 염색이 피그먼트 도장보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질 좋은 가죽에 애닐린 염색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세미 애닐린으로 가공을 했다 하더라도 원피의 질이 떨어지거나 피그먼트 도장을 했다 하더라도 원피의 상태가 좋으면 세미 애닐린 가죽보다 피그먼트 가죽이 더 비싸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가장 왼쪽이 그레이드, 즉 등급을 나타내는데요. 카테고리를 10부터 20까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0이 가장 저렴하고 밑으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점점 비싸집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비싼 카테고리 20엔 풀 애닐린 가죽만 있고요. 이게 바로 B803번 풀 애닐린 가죽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가죽의 주름이 거의 없거나 일정치 않고 색이 얼룩덜룩하고 광택이 없죠. 요건 가죽에다가 애닐린 염료만 집어넣고 가공을 거의 하지 않은 완전 천연 상태의 가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 등급인 카테고리 18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풀그레인과 애닐린이 보입니다. 풀업이라는 건 오일로 마감을 했다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풀업 가죽인 C5006번 가죽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가죽들은 긁으면 긁혀요. 보이시죠? 그런데 이게 손으로 문지르면 점점 이 긁힘이 없어집니다. 보이시나요? 아직 안 없어졌네요. 자, 다시 한번 문질러 볼게요. 자, 거의 없어졌죠. 자, 이건 뭐냐면 사람의 손에도 유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유분기로 덮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카테고리 18까지는 모두 이태리에서 생산된 가죽을 사용합니다. 카테고리 16으로 넘어가면 세미 애닐린과 피그먼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더라도 세미 애닐린 가죽보다는 피그먼트로 피니쉬한 가죽이 아주 조금은 더 두껍다라는 차이는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같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맨 오른쪽을 보시면 마스트로 또는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이태리 브랜드지만 브라질에서 생산한 가죽과 TTX라는 중국 브랜드, 중국 브랜드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만들었겠죠. 이 두 가지 브랜드가 보입니다. 카테고리 15로 가보죠. 세미 애닐린과 콜렉티드 그레인이 보입니다. 콜렉티드 그레인도 피그먼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세미 애닐린과 섞여 있죠. 그런데 오히려 중국 브랜드인 TTX보다 이태리 마스트로토 브랜드의 가죽이 훨씬 많아 보이죠. 오히려 높은 등급인 카테고리 16에 TTX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브랜드 가죽이라고 해서 중국 브랜드의 가죽보다 비싸다라는 편견은 버리셔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카테고리 13으로 가도 세미 애닐린이 보이죠. 분명히 세미 애닐린 가죽이 피그먼트 가죽보다 비싸다고 다들 이야기들 하는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테고리 13인 세미 애닐린 가죽보다 카테고리 15 또는 16의 피그먼트 가죽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도장 방식으로만 등급을 나눈다는 게 정확한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 전문가가 보더라도 가죽의 등급을 정확하게 매기는 게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만 확률상 애닐린 가죽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이 세미 애닐린 그리고 피그먼트 순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셨나요? 혹시 머리가 더 복잡해지신 건 아닌가요? 자, 그럼 모든 걸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죽의 원산지는 사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판매원들의 말은 전혀 믿을 게 못 되고요. 증빙 서류를 제시해달라고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하고요. 첫 번째, 가죽 소퍼의 전체를 자세히 보셨을 때 주름이 없거나 거의 없고 색이 얼룩덜룩하다면 풀그레인에 애닐린 염색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 이게 보이시나요? 이 위쪽 부분하고 이 아래쪽 부분에 주름의 패턴이 다릅니다. 이렇게 가죽의 패턴이 일정치 않고 빛을 비춰보셨을 때 광택이 난다면 탑그레인에 세미 애닐린 염색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고급 가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가죽의 패턴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모든 부위의 가죽의 주름이 똑같고 가죽이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거나 뻣뻣하다면 탑그레인에 피그먼트 도장을 하고 인위적인 가죽의 주름을 프레스로 찍어낸 것이거나 스플리트 가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손으로 강하게 눌렀을 때 잔주름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스플리트 가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플리트. 왜 스플리트를 마지막에 설명드리느냐? 요즘은 사실 스플리트 가죽을 피부 닿는 부위에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초저가 때 소파에는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으니 구별법은 아셔야 되겠죠. 이 정도 두께 되는 게 소의 원피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피부 부위에 있는 탑그레인을 스플리트 해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가죽의 뒷면을 스웨이드라 부르거든요. 피부 부위를 덜어냈기 때문에 이 남는 가죽은 양면이 스웨이드가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플리트 가죽인데요. 이 양면이 스웨이드인 가죽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한쪽 면에 우레탄 필름을 붙이고 가죽 패턴을 찍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얼핏 봤을 때는 피그먼트 가죽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결국 피부가 닿는 부위는 우레탄 소재이기 때문에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안에 그 우레탄과 스플리트의 가죽이 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릴 때 선크림 안 바르고 해수욕장에서 하루 종일 놀다 보면 다음날 피부가 한꺼풀 벗겨지죠. 그런 것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진과 같이 길게는 3년 안에 표면이 벗겨지고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스플리트 가죽으로 만든 소파를 구매하신 겁니다. 저는 천연 가죽이라고 해서 샀는데 속은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스플리트 가죽도 천연 가죽으로 분류가 됩니다. 앞서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마케팅이란 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천연 가죽이다 라는 말을 쓴다면 스플리트 가죽일 확률이 높고요. 흔히 말해서 내피 또는 독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탑그레인이라고 설명을 한다면 피그먼트 가죽일 확률이 높습니다. 애닐린이나 세미 애닐린 가죽 같은 경우에는 나 애닐린이요, 나 세미 애닐린이요 이렇게 설명을 당연히 하겠죠. 자, 이론은 복잡해서 모르겠고, 자, 그래서 도대체 가죽 소파를 얼마에 구매해야 되느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애닐린 가죽은 패턴이 다양하고 색상도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인조 가죽으로 이 패턴을 구현하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콤비 소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전체를 다 가죽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가대의 형성이 되게 되죠. 4인용 전체 가죽 소파 기준으로 최소 400만원 이상의 고가대의 형성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세미 애닐린 가죽으로 만든 소파는 부위별로 주름이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미 애닐린 가죽 소파는 4인용 콤비 기준으로
최소 200만원 이상의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소파 전체의 가죽의 주름이 다 똑같다면 잔주름이 얼마나 생기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잔주름이 생긴다면 피그먼트 가죽일 가능성이 높고요. 4인용 콤비 기준으로 200만원 이상 달라 그러면 깎을 수 있는 만큼 깎아봅시다. 네 번째, 그냥 천연 가죽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면 스플리트 가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으로 강하게 눌렀을 때 주름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스플리트 가죽일 가능성이 높고요. 재수 없으면 롤 가죽입니다. 롤 가죽은 가죽을 재단하고 남는 가죽의 찌꺼기들을 곱게 갈아서 우레탄에 본드를 바르고 가죽 가루를 붙입니다. 가구로 따지자면 MDF여, 고기로 따지면 소세지 같은 존재입니다. 인조 가죽으로 분류되는 아주 저질의 가죽이죠. 누군가는 버리는 가죽을 재활용했다고 해서 친환경 가죽이니 어쩌니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데요. 입을 확 찢어버리려다가 싸움을 좀 잘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참았습니다. 3년만 쓰고 버릴 거라면 스플리트 가죽의 소파를 사용해도 되지만 나는 소파를 사면 평생 써야 된다. 그러면 스플리트 소파는 피하십시오. 주름이 지지 않는 소파인데 100만원 이상 달라 그런다. 그러면 당장 그 가구점을 박차고 나가세요. 소파를 고를 때는 절대 판매원들의 말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가구점 판매원들보다 훨씬 가죽 전문가가 되어 있으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눈탱이 맞고 소파를 구매하실 일이 없어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가구 판매원들 중에 애닐린이니 세미애닐린이니 피그먼트니 이런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을 물어보지도 마세요. 맨날 하는 소리는 밑도 끝도 없이 물소 통가죽이니 이태리 통가죽이니 이런 말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족보도 없는 소리는 들을 필요도 없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죽의 구별법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방식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속지 않고 가죽 소파를 구매하실 확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론만으로는 또 자그마한 가죽 샘플만으로는 이해하시기 좀 힘드시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죽 소파 고르기 이 영상 하나면 끝! 2탄에서는 저희 직매장에 방문을 해서 재단을 하지 않은 원피 상태의 가죽도 설명을 드리고요. 가죽 샘플이 아닌 실제 풀애닐린, 세미애닐린, 피그먼트, 스플리트 또는 그 외의 인조 가죽들로 만든 소파를 직접 보면서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가구를 구매할 수 있는 날까지 영상은 계속됩니다.